경제영은 아들이.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요 DSR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LTV, DTI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건 뭘까요? 네, 이건 일단 뭐 뜻부터 살펴보게 되면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번에 DTI가 소득 대비해서 부채의 총량을 나타낸 것이라면 이건 비율화한 거예요. 그러니까 뭐 DTI를 좀 더 비율화한 것이다. 그래서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하면 뭔가 좀 더 알기가 쉽잖아요. 네. 그래서 실제로 규제할 때는 DTI 자체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DSR로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LTV로 총액의 부채를 이미 규제를 하고 DTI를 잘 판단을 해서 이것을 비율로 DSR로 계산을 해서 DSR 얼마까지도 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당신이 지금 받을 수 있는 부채는 일단 LTV로 총액 한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거기에다가 DTI를 적용해서 DSR을 계산을 하면 그 DSR까지 적용을 해서 얼마를 넘을 수 없다. 그래서 대부분 뭐 한 10억 정도의 자기의 부동산 자산이 있다고 했을 때 LTV 한 60%를 적용해 보면 총액 한도는 한 6억 정도 오잖아요. 근데 자기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또 조율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비율화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내 대출액은 그것보다 좀 더 줄어들게 되겠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동산 급등을 2번을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한번 급등을 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부동산이 급등하는 경우를 겪었는데 이 두 가지 규제를 통해서 그나마 추가적인 금융자산의 우리 자산 부동산 자산 악화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정책 자금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막 밀어주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규제해왔던 LTV 규제와 DSR 규제를 벗어난 이 전세 자금 대출의 급증을 통한 부동산 자금의 급증, 자산 가격의 급증이 있었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런 변수가 조금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정책과 관련된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오늘은 용어의 뜻을 알아보는 것이니까 네. DSR이라고 하는 것은 DTI로 측정된 이 부분을 비율화해서 나타낸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은 DSR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경제영은 아들이었습니다. 경제영은 아들이